지하유 썬탱이 써니 나그그 시방 타해 몇 시야? 몰라요. 몰라. 몰라. 즐겁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로부터 호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즉 유머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순조롭게 이어지게 하는 윤활유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흥미와 연령, 직업에 적당한 화제거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에게 사귀는 사람이 뭐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예의를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치? 사람들은 또한 누군가 당신에 대해 지나치게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면 분명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우선 저 운동 좋아하십니까? 그 치마 정말 예쁘네요 등 상대방의 취향이나 취미, 흥미에 맞는 사건들. 나 이거 읽은 것 같은데? 나 이거 읽은 것 같은데? 딴 걸로 상처 주는 말을 삼가라. 사람들은 나쁜 이야기를 싫어한다.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거나 상대에게 대갚아주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거나 비난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직접 표현해서는 안 된다. 난 거의 안 하는데. 말 속의 뜻을 숨겨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다. 암시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에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에게 열등감을 주는 방법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으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기다리다 지쳐 화가 났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썰 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늦게 올 거면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죠. 혼자 바보처럼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늦게 왔으니까 음식은 다 식어 버려서 먹고 싶지도 않아요. 미안해.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팩스가 왔어. 물론 당신한테 연락하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전화가 걸려와서 한참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거야. 거기다 부장이 와서 대리점 점주들에게 보낼 우편을 처리해 달라고 일을 시키니까 어디 전화할 수가 있어야지. 전화하느니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늦어진 거야. 여보, 음식이 식었다지만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안 그래? 남편의 변명에도 아내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만둬요. 맛있긴 뭐가 맛있다고. 나는 화나 죽겠구만. 당신 기다리다 정말 지쳤다고요. 다른 집 양반들은 늦게 들어오게 되면 꼭 전화부터 한다는데 얼마나 자상해요?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온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아내는 다른 사람의 남편과 자기의 남편을 비교해서 책망한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다소 언짢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원이 며칠간 열심히 일해서 완성했지만 상사가 그에게 누구는 3일 만에 다 해냈다네 라고 말한다면 상사의 말에는 분명 직원의 질책하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엄마가 딸에게 넌 왜 이렇게 옷을 더럽히니? 옆집 편주는 밥 먹을 때 흘리지 않고도 잘 먹는다더라. 고 한다면 딸아이는 얼마나 속상할까?
이렇게 좋지 못한 의도에서 시작한 비교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해도 금방 알아채고 상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 해도 절대로 제3자와 비교하면 안 된다. 특히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교養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너무 길다. 자극적인 언어로 무시하는 사람은 한마디의 말로 상대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 한 모임에서 어느 유명 인사는 45분 내내 당당하고 차분하게 연설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모임의 사회자는 앞에 나와 유명 인사에게 연설을 해주어 고맙다고 한 뒤 관중들에게 말했다. 왕 선생님의 연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그는 단 몇 마디로 45분 동안 연설한 유명인사의 말을 요약해 버렸다. 분명 관중들에게 바보같이 몇 마디 말이면 될 것을 40분이 넘게 듣고 있었지라며 비웃는 태도였다. 아내가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고 왔다. 여보 어때요? 예뻐요? 이게 올해 최고로 유행하는 머리래요. 예쁘기는 난리난 세수가구만 뭘.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상점을 운영하는 K씨가 골프장에서 은으로 된 트로피를 타왔다. 그는 아내에게 어렵게 대회에서 4등을 해서 은으로 만든 트로피를 받았다고 흥분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트로피를 흘끗 한번 보더니 그거 팔면 얼마나 준대요? 라고 대물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트로피를 탔을 때의 기쁨과 보람이 씻은 듯 사라졌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시돋친 말에 진정 어떤 뜻이 담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적게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것이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무시한다 해서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없지. 따라서 만약 다른 사람을 칭찬할 일이 있다면 그의 노력을 깎아내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야 한다. 칭찬에 인색하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오해받게 될 것이다. 셋째! 마지막이다. 셋째. 이제 여태까지 너무 길다. 셋째, 조소와 이유 등 비꼬는 말은 어떤 식으로 말하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다. 당연하지. 1.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가씨에게 정말 예쁜 잠옷이네요 라고 말했다. 2. 새 차로 바꾼 친구에게 와 마치 새 차 같은 걸 이라고 한다. 3. 노래를 마친 아이에게 꼬마야 방금 암송한 시가 참 좋구나. 만약 노래로 만들었다면 별로였을 텐데 말이지 라고 한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약간 비꼬는 거. 첫 번째 경우는 멋진 드레스가 잠잘 때나 입는 옷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두 번째 경우는 새 차 같지 않다는 말이다. 세 번째 상황 역시 아이의 노래가 형편없어 차라리 시를 암송하는 게 낫다고 암시한 것이다. 즉 상대에게 믿고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당연하지. 따라서 이런 말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용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지. 넷째, 요구할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암시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느 날 L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토요일 같은 때 영화 한 편 보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직접 토요일에 영화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충분히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보다 애들러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할 때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짓는다면 대화가 끝났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말하는 것이다. 만약 암시한다면 당신의 요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없거나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또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것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는 100% 본인의 의사로 당신은 도울 수 없다.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상황이 좋지 못한다면 우회적인 방법, 즉 암시를 통해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포인트.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친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너무 길다. 이게 몇 페이지야? 하나, 둘, 셋, 넷. 몇 페이지야? 하나, 둘, 셋, 넷, 다, 7페이지. 씨발, 7페이지나 읽었어요. 군다고요. 좀만 놀다가 TV 자야지. 군다고요. 놀다가 꿀잠 주무세요. 빠빠.